네, 오늘의 주요 이슈 뉴스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오늘 날씨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에 비교적 선선하더라고요. 출근을 그래요? 하는데 한 예. 21도 선에 지금 머물러 있고 낮 기온은 많이 오릅니다. 30도가 넘어가네요. 서울이 31도까지 올라서 오늘 뭐 시원하게 입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데 주말에 있다면서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당분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마 내일부터인가요? 네, 내일 밤부터 시작이 되는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장마철에도 대비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고 안개가 좀 끼어 있네요. 안개가 오전까지 이어지고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거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먼저 G7 정상회의 관련 소식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조기에 귀국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로 일찍 귀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휴전 논의로 귀국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G7 일정을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한편 폭스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사태와 관련한 시급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국가안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그래요. 이런 보도를 예. 내렸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NSC를 소집을 했다는 건 뭐 그만큼 미국 안보 상황에 중대한 위기가 예상된다는 의미로도 보이는 만큼 예. 트럼프가 지금 상황을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세계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군사 개입,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도 좀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죠. 군사 개입 가능성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번 NSC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나 봐요? 그렇습니다. 결론 좀 나온 그러니까 전해지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군이 개입을 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외교적인 해결보다는 미군 자산 활용으로 강경하게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좀 근거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란을 향해서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가리켜서 이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살해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도 우리가 이란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대공 추적 장비와 방어 장비를 갖고 있지만 미국이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부통령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JD 벤스 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예. 그러면서 그 결정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강경한 태도가 중동 상황에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란이 3개월 안에 핵무기 10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핵시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핵시설이 그 지하에 있어서 이스라엘 무기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라고 네, 맞아요. 지하 100m 뚫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지금 미국이 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란의 그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폭탄인 거죠. 예. 벙커버스터 GBU-57과 이걸 또 운반해서 투하할 스텔스 폭격기를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일단 조기 귀국하면서요. G7 정상회의 이틀째 예정됐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비회원국 정상들과의 만남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의 화두가 전쟁과 관세였던 거잖아요. 네. 대부분 별다른 구체적인 성과는 없이 의견 교환의 장에 참여한 것에 만족하는데 그쳐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역시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는데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대통령실은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무산의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 결례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당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양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통상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의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예, 예. 특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 결과에 따라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한미 양국의 실무 협상에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던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어느 수준까지 현안 협상의 합의점을 모색해낼 수 있을까 관심이 쏠렸는데 한미 회담이 무산되면서 네. 아쉬움은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한미회담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유력합니까? 일단 가장 빠른 기회로는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상회담 불발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이런 양국 간의 쟁점 현안은 빠른 해결 동력은 아직은 찾지 못한 상황인데 네. 만남이 빠르게 또 성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나토 그 기회를 건너뛰게 된다면 언제가 될까? 일단 양 정상의 첫 면담은 미국 초청을 받은 이 대통령이 조만간 방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처음 통화에서 방미 초청을 받았던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미 통상 협상 시한이 다음 달 8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전에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첫 해외 순방이었어요. 네, G7 그렇습니다. 정상회의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죠? 네, 현지 시각으로 17일 낮 12시쯤, 우리 시각으로는 18일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네.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했고요. 가장 먼저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한국을 초청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도 첫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후에 시작되는 확대 세션에도 참석을 해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모두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 방문 이틀째 첫 일정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 경제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고요.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열고 인도, 멕시코, 영국 정상과 회담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혜경 여사도 이번에 캐나다를 함께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우리 교민들과 만나면서 영부인으로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이 잠시 뒤에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일단 뭐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네.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등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대응하고 경제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한다라는 실용 외교 방침을 밝혀왔는데요.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런 기조에 따라서 새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가 설정되는 첫 상견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서 과거 문제를 해결할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생산적이라면서 일본도 여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 한일 정상 대화에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함께 오찬에 초청을 했어요. 네, 함께 하자라고 예. 제안했다고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초청한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오찬을 초청받았다면서 시기는 이제 국민의힘과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아직 예.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덧붙였습니다. 제안을 받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와 소통하는 게 정치 개선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서 일단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오찬 제안은 추경 심사나 내각 인사청문회 전국 등을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차원으로 많이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열린 여야 신임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 모두 협치가 필수라고 입은 모았는데 현안에서 이견을 드러냈잖아요. 협치를 하려면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줄다리기가 너무 팽팽하게 예. 이어지고 있어서 예. 좀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추경안이나 쟁점 법안 처리,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입장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만큼 예. 또 제대로 된 협치가 가능할지도 봐야 한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면요 절대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요. 청문회 날짜가 잡혔어요.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는 24일, 25일이 될 텐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이틀로는 부족하다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사흘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김 후보자의 개인정보 동의와 자료 제출 협조를 전제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참고인과 증인 목록은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야당은 김 후보자 스폰서라는 의심을 받는 강모 씨와 김 후보자의 전처를 청문회에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렵게 청문회 일정은 잡혔지만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 후보자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여당은 각종 논란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면서 국정 안정에나 협조하라 이렇게 좀 맞불을 놓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여전히 증인 관련 사안에도 합의를 하지 못한 데다가 각종 의혹을 두고도 견해차가 큰 상황이어서 앞으로 뭐 청문회 시작 전부터 청문회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대표요, 송원석 대표 네. 선출되자마자 당 투톱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네.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그 혁신안도 혁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겁니다. 반면에 김 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한 찬반부터 당원에게 묻자는 입장이에요. 네. 김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성 계획에 대해서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혁신위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혁신위 구성 대신에 자신이 제안한 개혁안을 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거고요. 예. 당원들이 만약에 개혁안 실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정을 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송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그 당원 여론조사에 난색을 표했는데 이렇게 당 투톱의 이견은 각자 다른 당내 지지 기반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개파색이 옅은 일부 의원들과 친한계의 지지를 받고 있죠. 뭐 지지층 일부는 조속한 쇄신 추진을 위해서 김 위원장이 임기 연장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반대로 송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은 개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뭐 영남과 친윤계 등 당내 주류 지지세가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내 투톱의 쇄신 구상이 개파별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30일까지 혁신위 설치와 당원 여론조사를 두고 지도부 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당내 개파 갈등은 더 심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후 하와이로 갔죠? 네. 하와이에서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에 하와이로 출국을 했는데 네. 38일 만에 귀국을 한 겁니다. 38일 만에 귀국이에요? 네, 예. 한 달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요. 예.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 네.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좀 질문을 했어요.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정했냐 이렇게 그래요? 물어봤는데 예. 그냥 차차 말씀드리겠다고만 했고요. 예. 뭐 신당 창당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고민하는 시간. 무엇을 고민을 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예.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그래요.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루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의 루피아.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